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회 의료 빅데이터 온라인 데이터톤 대회에 참여한 빅토리와 도토리 팀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간단하게 다룬 다음 데이터 분석 기반 코비드-19 진단,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진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증상의 활용법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비드-19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논문 자료에 의하면 코비드-19의 증상은 비특이적이며 증상 발현은 무증상부터 심한 폐렴과 사망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가장 주된 증상은 발열이며 호흡기 증상으로는 객담을 동반하지 않은 기침을 주로 동반합니다. 중국 지역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열이 88.7%, 기침이 67.8%, 호흡곤란이 18.7%, 인후통이 13.9%, 두통이 13.6%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즉시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지속적 가슴 통증 또는 가슴 압박, 지속적인 고열, 90% 미만의 산소 포화도 등이 있습니다. 이때 폐렴 없이 호흡곤란만을 가지는 경우는 경증의 상태이며 중등증은 폐렴이 동반되었으나 증상은 가벼운 경우입니다. 중증은 호흡곤란과 30회 이상의 빈호흡, 산소 포화도 93% 이하, 산소화 지표가 300 수은줄 밀리미터 미만,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폐렴이 50% 이상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증은 호흡부전, 폐혈증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난 경우로 정의되어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코비드-19 감염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열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되었던 증상들을 이용하여 코비드-19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가 코비드-19 감염 여부 진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표는 기침, 발열, 인후통, 두통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성별과 나이, 접촉 정도에 따른 코비드-19 감염 여부에 관해 분석한 표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4개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 성별과 나이만을 고려하여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성별과 나이만을 고려할 경우 같은 성별에서 연령대에 따라 코비드-19 감염 진단이 달라진다는 정보밖에 얻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코비드-19 진단 조건에 확진자와의 접촉 수준을 추가한다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일수록 높은 확률로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코비드-19 감염 여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증상에 따른 피험자들의 코비드-19 감염 유무를 정리해낸 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양성 판정을 받은 많은 피험자들의 경우 기침, 발열, 두통을 호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통과 달리 기침과 발열은 양성 판정을 받은 피험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피험자가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비율에서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각각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침과 발열이 코비드-19의 주된 증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비드-19 감염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침, 발열과 달리 인후통, 숨가쁨, 두통은 음성 피험자에 비해 양성 피험자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기침과 발열보다는 두통과 인후통, 숨가쁨이 더욱 정확한 코비드-19 진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 진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 인후통과 숨가쁨, 두통이 나타난 피험자들의 코비드-19 감염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의 자료는 인후통과 숨가쁨, 인후통과 두통, 숨가쁨과 두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코비드-19 진단 결과를 이용하여 만든 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후통 등의 증상을 가졌던 피험자들의 80% 이상이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0% 정도만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후통과 숨가쁨이 동시에 일어나는 피임자들의 약 88%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차례대로 인후통과 두통을 겪은 피임자의 86%, 숨가쁨과 두통을 겪은 피임자 82%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후통과 숨가쁨을 겪은 피임자들이 가장 많이 코비드-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을 감염 진단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진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의 활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코비드-19 감염은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면서 ACE2라고 불리는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2가 코비드-19의 단백질 껍질에 존재하는 S 프로테인과 결합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염이 시작되고 난 후에 ACE2의 발현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과다 발현된 ACE2는 주변 기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산소 부족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심근 손상의 부위가 넓어지면서 심장 펌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박출률이 감소되는 심부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비드-19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인 심부전은 심전도에 의해서 진단되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심전도를 이용한 코비드-19 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전 진단에 필요한 정보인 심전도는 최근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로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의 경우 측면에 위치한 디지털 크라운에 손가락을 대는 방식으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갤럭시 워치 또한 손가락 끝을 워치 상단 버튼에 올려놓으면 스마트폰 앱인 삼성 헬스 모니터를 통해 심전도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측정한 심전도와 코비드-19 확진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점이 발견된다면 코비드-19 감염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앞서 말씀드렸던 활용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혈중 산소 포화도를 코비드-19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의 정상 수치는 95% 이상입니다. 저산소증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95% 미만일 때 나타나며 수치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호흡기 감염이나 폐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의 적혈구가 폐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소를 보충하는데 일부 코비드-19 환자는 손상된 조직으로 혈액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임상내과의는 환자 중 대부분이 70에서 80%의 낮은 혈중 산소 포화도를 나타냈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가설 중 하나는 코비드-19이 산소에 대한 신경계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혈중 산소 농도가 90% 미만인 환자들은 사망률이 더 높으며 치료 효과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혈중 산소 포화도가 코비드-19을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심전도 측정과 같이 산소 포화도 또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이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코비드-19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앞에 보이는 코드는 첫 번째 장에서 설명드렸던 코비드-19의 증상인 기침, 발열, 인후통, 숨가쁨, 두통 발생 여부를 활용하여 양성, 음성 판정의 확률을 추출하는 코비드-19 진단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코비드-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의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인후통, 두통, 숨가쁨의 증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면 코비드-19 감염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확진자와의 접촉이 코비드-19 감염에 영향을 준다는 자료 정보를 토대로 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동원해 코비드-19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이나 밀접 접촉자가 주변에 있음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코비드-19의 감염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